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나날이 깊어지고 있죠. 그런 고민들 제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 상담과 그리고 전화 상담으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이 열려있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고민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화를 받기 전에 또 역시나 시장부터 조금 보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볼 텐데요. 시장 오늘은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죠. 지수 포인트로만 따져본다면은 0.02%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36%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보합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시가가 뚝 떨어져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장이 진행이 되면서 양봉으로 조금 전환이 되었고 그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수급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계속해서 연달아 들어오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지금 코스피만 하더라도 거의 10한 2, 3일 연달아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조금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상승을 의미한다거나 상승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7월하고 8월 달에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거의 한 달 조금 넘도록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순매수가 끊기자마자 지수는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현상까지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쭉쭉 끌어올리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상승이 들어올 거야, 외국인들이 사고 있으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국인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끌어올리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지수는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예측하고 상관없이 그냥 외국인들의 자금력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리고 그 순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쟤들이 작정하고 끌어올리게 되면은 지수는 그냥 멱살 잡혀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있지만 하락을 조금 방어하고 있다라는 느낌 말고는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죠.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현재 시점이 딱 여기인데요. 밑에서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면서 겨우겨우 방어하고 있다라는 느낌에 가까운 매수세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수세가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조금 특징이 있는 좀 대형주 중에서도 반도체 쪽으로만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말은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지수를 약간 방어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차익을 조금 내기 위해서다. 어떤 거랑요? 현물과 선물 사이의 그 괴리감을 최대한 축소시켜가지고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서 들어오는 매수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그 물량은요, 지금까지 팔아냈던 물량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저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돌아서질 못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상승시킬 정도로 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매수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자기들의 선물 포지션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방어용으로만 좀 활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네요. 근데 어찌됐든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높은가라고 하면요, 확실히 높은 거 맞아요. 지금 신저가가 굉장히 많이 속출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거기다가 환율도 1,430원대에 지금 찍어가지고 더 이상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리에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여기가 만약 고점이라면, 환율이 여기가 고점이라면 환차익과 주식 수익률을 동시에 누리기 위해서 한국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말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아주 군침 도는 자리인 건 맞으나 여기서 어떤 모양으로 들어올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을 진행되다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하면 늦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붙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만약에 횡보하거나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만약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면은 저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생각지도 못한 찬스 같은 게 한 번씩 찾아오잖아요.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아래까지 이렇게 밀리게 된다면은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거기 때문에 저는 밑으로 밀렸을 때 2000포인트가 깨진다면은 역시나 매수에 과감하게 조금 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으로 밀릴 건지 횡보를 할 건지 올라갈 건지 그게 지금 굉장히 애매한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횡보한다, 떨어진다를 예측을 막 각양각색으로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어떤 말이 맞을까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갖고 또 누가 맞냐라는 걸 맞추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또 누구 말을 들을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식으로 조금 관망할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수많은 시청자분들은 약간 전문가들을 점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올라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내려가면 틀렸어. 쟤는 용하지 않아. 얘 내려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올라가면 쟤는 용하지 않아 하면서 약간 점집 찾아다니는 것처럼 용하다, 용하지 않다로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곤충 전문가가 있어요. 곤충 전문가. 사마귀가 앞에 있습니다. 사마귀가 지금 뛰어오르려고 할까요? 안 뛰어오르려고 할까요? 라고 했는데 곤충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건 뛰어오르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뛰어오르면 안 뛰어오른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틀린 겁니까? 그런 사람들 전문가의 자격이 없고 교수 자격을 뭐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맞춘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상황 분석을 해서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한다 쪽에 가깝고요. 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연하게 나오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또 대응을 하는 것이 전문가와 전문가 아닌 분들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기에 맞춰서 대응만 할 수 있다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발 동동,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발 동동 구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차이가 미묘한 차이인 거지 잘 맞춘다 못 맞춘다라고 한다면 워렌 버핏도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러면 워렌 버핏은 전문가가 아닌 거네요. 주식으로는 초짜인 거네요.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자꾸 맞추려고 여러분들도 하지 마세요. 저도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추려고 할 생각 없어요. 그냥 내려갈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저의 분석은 내려갈 것 같다라는 쪽으로 분석을 해놓고 있는 거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저는 따라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해서 에이씨 난 내려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난 끝났어 망했어 이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고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려간다고 해서 망했어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올라가면은 추세가 돌파가 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상승을 예감을 하고 매수에 임하는 쪽으로 따라 붙는 것이 맞는 거고 밑으로 밀린다면은 정말 지금도 싼데 여기서 한 번 더 추가 할인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쪽의 비율이 좀 더 높은가를 예상을 해보는 것이 이제 저의 분석인 거고 저는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 못한 어떤 악재가 나오면서 뭔가 추가 하락이 한번 깊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P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생각보다 물가가 안 잡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이제 방어한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물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으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연준이 공격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해놓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때 아마 시장 충격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저는 역시 매수보다는 관망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마지막 한두 달 못 참아가지고 내 계좌 망가뜨리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 고점인 2021년 중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다면 마무리를 좀 잘하자,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한두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 그러면은 이 하락이 끝나고 나면 또 상승장이 나올 때 재미를 보고 즐기려고 한다면은 이 하락의 마무리, 마지막 장을 좀 잘 해야 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들 종목들 사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더 사도 되는 건가? 아니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게 어려우시다면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해성 DS인데요. 해성 DS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42,800원이.
42,800원에 10%요? 예. 근데 이게 난 좋은 줄 알고 샀는데 네. 뭐 내년 실적 추전치 기존보다 하향한다고 국가를 낮췄다고 해서 이렇게 내릴까요?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 하향 이런 거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을 제일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거예요. 그냥 비싸게 샀냐 싸게 샀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앞으로 시청자님이 평생 투자하시면서 잊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싸게 사면 장땡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당장에 병이 들어서 쓰러지더라도 싸게 사야 돼요. 무조건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싸게 사야 돼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은 싼가 안 싼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해성 DS가 202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0원에 머물렀던 종목입니다. 10,000원에 머물렀던 종목이 지금 70,000원 찍고 40,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싸냐 비싸냐고 했을 때요. 싸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10,000원이었던 종목이 70,000원 갔다가 40,000원인데 40,000원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두부 한 모가 1,0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갔는데 4,000원에 사면 싼 거 아니잖아요. 그죠? 1,000원이 싼 거지. 안 그래요? 그럼 지금 국밥 한 그릇이 5,000원인데 5,000원부터 50,000원까지 있는데 거기에 37,000원에 사 먹었으면 그거 싼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근데 그거를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싸다 안 싸다를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일단은? 아 이해는 되는데요. 네, 그게 이해가 되면은 많이 내려왔다고 제가 아니요, 그거 많이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샀는 데는 중요하잖아요. 안 내려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 시청자님이 내가 비싸게 샀으니까 인정하고 손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유, 난 그거 인정하기 싫어. 손실 좀 나더라도 시간 투자 한번 해볼래? 라면서 이제 질질 끌려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점을 잡아놓고 손절하는 겁니다. 40,000원짜리가 45,000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하는 거고요. 45,000원짜리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한번 가져가면 주가라는 게 막 주구장창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아마 나오면은 아마 45,000원대에 팔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싸서 사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사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차트를 못 보면 이런 자리 사시면 안 돼요.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럼 4,500원 깨지면 손절하고. 네, 손절하시고 나중에 다시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 반등 나오면 45,000원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페 24 19,400원에 20%. 네. 19,400원에 400원에 20%. 20%. 일단 카페24라고 하는 이 기업의 전망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쇼핑몰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SNS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판매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공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비용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시장 안 좋은 것들이 동시에 겹치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다 떨어질 때까지 손을 대면 안 돼요. 적어도 지금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차트를 잘 보고 안 보고가 상관없어요. 제가 차트에 지저분하게 다른 선들 그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딱 차트만 보면은 우리가 하얀 그 스케치북 위에 실을 이렇게 딱 그냥 던져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 흐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나요? 예. 예, 그럼 이거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서 하루 이틀 조금 보니까 안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돼요. 아니 1년 반 동안 떨어졌는데 하루 이틀 여기서 조금 머물고 있다고 다 떨어진 것 같다 생각하는 건 되게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아니라 옆으로 가고 있는 흐름으로 바뀌어야 우리는 다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려면 시간이 충분히 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주식은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보기를 통해서 증권사에 500만 원 결제하면 캔들을 50개를 더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미리 보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흘러갈지를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내일이 돼야 내일의 캔들을 볼 수 있고 일주일 뒤가 돼야 일주일 뒤의 캔들을 볼 수 있고 한 달이 지나야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네, 흐름들이 아니, 저는 누적이 이게- 되고 쌓이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분석이라는 게 가능해지는데 지금 여기서 내려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뭔가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추가, 자리인 거예요. 추가 그냥. 매수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알아요. 다들 네. 추가 매수 하고 싶어 전화하겠죠. 근데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란 이야기를.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가만히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뭐 시황 설명을 할 때부터 해서 매주 상담 나와가지고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짜증까지 내면서 그죠? 예.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문제들을 자꾸 일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또 떨어진다. 그러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면 또 답답하지 않을까요? 또 추가해야죠. 또 추가해야지 그럼 또- 하는데 돈은 어디 있어요? 계속 나와요? 돈은 한정적이란 이제 말이에요, 우리가. 저는 이제 문 멘토님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는 다 현금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현금을 더 올바르게 잘 쓸 생각을 하셔야죠. 이렇게 함부로 예.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카페 24가 여기서 아래쪽에서 8,000원이 됐든 9,000원이 됐든 한 2달, 3달, 4달 더 이상 이제 저점을 또 내려가면서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지 않는 그런 흐름이 보여질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전망은 있는 기업인 것 같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 기업이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금양을 21,000원에 샀어요. 매수를 했어요. 짜보네요. 네. 여태 끌려다니던데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데 원금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이런 자리에 샀을 때는 원금 노리는 것보다는요, 그냥 빨리 정리해버리는 게 네. 맞아요. 어. 이런 자리는 완전히 그냥 네. 저 고층 빌딩에서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63 빌딩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몸이 붕 떠가지고 잠깐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때 탈출할까,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게 되게 웃긴 거 아닐까요? 살려줄 때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금양과 같은 이렇게 높은 기업, 이런 기업을 21,000원에 사신 거는요, 그냥 완전 불나방 매매를 하신 거예요. 맞아. 예, 우리 그 불나방을 불나방이라는 했어요. 게 이렇게 모닥불이 딱 피워져 있을 때 거기에 나방이 막 불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손을 탁 쳐가지고 나방을 살려줬는데 또 들어가면 어이가 없지 않나요? 네. 예, 지금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왜 여기서 머뭇거리고 계세요? 본전 주면은 나오면 되지. 이런 자리는 하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겠어요? 네, 저는 지금이라도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런 매매 자체가 안 좋은 네. 매매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한 번 더 매매를 하실 것 같은 주식을 접으셔야 돼요. 안 알았어요. 그러면 진짜 패가망신이라는 말을 그 시청자님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자리 네. 하지 마세요. 다른 시청자님들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세요. 네. 이 역사상으로 가장 고점에 올라온 거예요. 1985년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21,000원에 올라온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 최근에. 이거 네. 지금 사신 거거든요. 역사상 가장 고점에 사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 방송 네. 길이길이 역사에 남아가지고요. 나중에 자녀한테 보여주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엄마가 이렇게 최고점에 샀다 하면 좀 부끄럽지 않나요? 부끄럽죠. 예, 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역사에 좀 길이길이 후회가 될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나중에 저기 저점에 사가지고 야 엄마가 금양을요 200원에 300원에 샀다 이러면 우와 엄마 대단해 이렇게 할 건데 엄마가 21,000원 올라간 거 21,000원에 샀다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 좀 제발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안 좋은 네, 투자입니다. 이해가 돼요.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다날입니다. 다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다날 비중 20%고 12,200원입니다. 네. 일단 추가 매수할 현금은 있으신 건가요? 현금 조금 있습니다. 이거 매수하신 금액만큼 있으셔야 되는데요. 예, 3만큼. 산 만큼 살 수 해달라고요? 있으세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있다고 생각할게요. 여기서는 지금 제 생각에는 저점을 조금 이제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가 4,000원에서 4,500원 사이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 4,000원에서 저 5,000원 사이쯤이 될 것 같아요.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쯤. 요 사이쯤에서 얘가 이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바닥 잡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추가 매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가가 워낙 높으신 거잖아요. 이 12,000원에 탈출하려면 얘가 12,000원까지 올라와줘야 되는데 너무 큰 걸 바라는 거잖아요. 주식에. 그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간다고 그때 한참 더 간다고. 아니야, 그거는 상관은 그때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상담할 때 항상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시청자들이 말을 안 들어라고 하는데 아무 이유 들을 이유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간다고 해서 샀어요, 좋다고 해서 샀어요, 이래서 샀어요, 내려간 줄 알아 샀어요.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게 맞았으면 올라갔겠죠, 수익 났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뭐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뭐 요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이야기는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방송 보고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방송 보고 사지 마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셨어요? 방송 보고 사면 도움 안 되니까 사지 마세요. 방송 보고는.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가 내려가 있는 요 상태에서 4,000원에서 5,000원짜리 자리 잡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방송 보고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안 하면 탈출이 힘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송 보고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방송 보고 산 게 내 본전을 찾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내가 뭘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리를 잡을 때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서 제 생각에 최소 6개월 정도 주가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버틴다면 추가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켜보세요. 아시겠어요? 예, 지금부터 6개월 정도 지켜보시면서 4,000~5,000원대 자리를 잡으면 추가 매수하기 전에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좋겠고 다시는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저기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황금 ST요. 네? 7,610원. 다시 한번 말씀해 황금 주세요. ST요. 황금 ST요. 예예. 네, 매수가 하는 7,610원에 5%인데요. 네. 지금 좀 이따 아까 좀 전에 보니까 팍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조금 손실인데요. 네. 저기를 해야 하나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좀 기다리나 하고. 이런 자리들이요. 진짜 애매한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왜 애매하냐면은 제 돈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마음이니까 알아서 결정하겠죠. 그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남의 돈인 거잖아요. 시청자님의 돈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제가 팔아라 했는데 올라가면은 제가 욕 먹고요. 제가 그냥 가져가는데 내려가면 제가 욕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사실은 원래 내가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뭐 본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래도 내 책임, 저래도 내 책임이라는 마인드가 원래 개인 투자자들에게 모두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아는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주식은 내가 내 돈을 관리하는 거지 누가 관리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라면 이 종목 더 들고 가볼 것 같아요. 근데 들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한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 지금 요 종목은 떨어지게 된다면 비중도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6,000원까지 떨어진다면 내가 여기서 가져가려고 욕심을 부렸던 죄다. 그거에 대한 책임이다. 그거에 대한 대가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물려있는 시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6,000원짜리에서 아마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 볼 것 같거든요. 저라면 이 상승에서 지금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얘가 움직이고 있는 주가의 움직임은요. 보통은 지금까지 근 2년 동안을 체크해봤을 때 6,000원부터 10,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6,000원에 가깝게 사신 거잖아요. 7,600원이면. 10,000원에 가까운 거보다는 6,000원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위에 샀다기보다는 좀 아래쪽에 산 개념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굳이 나갈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내가 잘 샀는데 남들은 막 저 위에 사가지고 물려있기 때문에 한번 나갈 필요가 있겠지만 나는 여기 잘 샀는데 굳이 내가 지금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지하철 자리가 있는데 거기 앉았는데 내가 굳이 지금 일어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잘 앉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홀딩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밀리면 저는 오히려 저 아래쪽에 요 저점이 깰 때 지금 7,000원짜리가 깨졌을 때 그렇죠. 아마 6,0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보아야 될까요? 그거는 모르죠.
그냥 그거를 알 수가 대충 없어요. 대충 네, 알 수가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하고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할 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 그럼 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뭐냐면 정도- 자재가 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청자님 지금 자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홍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네. 항상 방송을 보고 네, 있는데요. 매도는 내 마음에 들 때 여기를- 팔아야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예, 정하세요. 그러니까 몇 프로 할래요? 그러려고요. 몇 프로 할래요? 1에서 70까지 네. 아무 때나 정해보세요. 1에서 70 중에 뭐 어떤 숫자가 좋으세요? 1에서 70 여기 금액이요? 아니요, 몇 1에서 70 프로요? 중에서 아무거나 정해보시라는 거예요. 몇 프로가 좋으실까요? 아, 제가 수익을요? 아니요, 1에서 70 중에 아무거나 정해보세요. 아무거나 좋아하는 숫자가 뭐예요? 좋아하는 숫자요? 네. 아무거나. 칠자요. 7요? 7자. 예. 예, 그럼 7에 파세요. 7%대 한번 팔고, 17에 한번 팔고, 27에 한번 파세요. 그거 그냥 정하시고 그냥 팔면 돼요, 그냥. 아, 플러스요? 네, 그냥 플러스 7%에 예, 예. 팔고, 17%에 팔고, 27%에 파세요, 그냥. 예, 네, 그렇게 세 번에 나눠서 파세요. 알았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그렇게 파시면 돼요.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대신에. 매도는 예. 정하고 어디까지 갈까요? 목표가가 어디까지 이것보다는 내가 마음먹은 자리에 팔 수 있냐 맞아요. 없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7%에 만약에 정했다. 오늘 여기서 공식적으로 정했다 하면은 반드시 목에 칼이 들어와도 7%에 무조건 팔아야 돼요. 팔아요? 그게 주식을 앞으로 잘하는 길이에요. 근데 팔고 나니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올라가고 마인드 관리가 있더라고요. 어려운 거예요. 원래 내가 팔고 예. 난다고 올라가면 배 아파가지고 그거 못 버티거든요. 속상해요. 네, 조금은 속상하고 배 속상하더라고요. 아프잖아요. 그죠? 그걸 네. 참을 줄 알아야 주식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죠. 개미와 내거 아니었다 생각하고 고수의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마인드, 그 쫌뿌라진 마인드예요, 그거. 아주 치사하고 간사한 마인드 있잖아요. 내가 잘 맞아요. 되면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남 잘 되는 거 보기 싫고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면 아우 배 아파. 이거 안 돼요. 네, 개미와 아니, 마음은 고수의 좀 딱 차이는 속상한데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아까 예, 말씀드린 무슨 대로 말인지 정하신 알았어요. 자리에서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라가도 그냥 배 아파하고 마세요, 한번. 일단 내려가면은 추가해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잘 매도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전 KPS요. 한전 KPS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44,300원이고요. 네. 네, 20%요. 네. 일단 뭐 단기 고점에 사신 거예요. 이거는 엄청 고점은요. 저기 2015년에 13만 원까지 올라갔던 최고점이 있거든요. 네, 그 고점은 아니고 지금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자리에서 얘가 많은 시청자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주가가 내려가면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시청자님 상담하고 좀 별개로 이야기한다면요. 저 고점에 사가지고 내려가면 반등 나와가지고 내 본전 찾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점에 물리는 거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거고 시청자님은 그나마 아래쪽에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의 고점에 사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리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박스권이라고 불러요. 네모나게 이렇게 박스처럼 이렇게 갇혀 있다라고 해가지고 박스 안에 갇혀 있으니까 박스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차트가 나오면요. 고점과 저점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지게 돼요. 박스권이니까. 위아래가 정해져 있는 그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박스에서 시청자님은 지금 위쪽에 여기 제가 화살표를 긋고 있는 여기가 시청자님의 매수가. 그러니까 고점이죠. 박스의 고점. 천장에 사신 거예요. 그 아래쪽에 있는 박스권이 지금 3만 원대, 지금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주가와 여기서 한 27,000원에서 3만 원 요 자리가 되면은 이 박스권의 저점이 됩니다. 그럼 저기가 올라갈 수 있는 저울의 찬스가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런 아주 기본적인 공부가 되어 있었다면은 43,000원에 살 게 아니라 여기 지금부터 해가 사서 들고 갔다면은 같은 시간 기다렸을 때 수익 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원래 공부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공부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렇게 물려서 고생하고 뭐 죽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싶고 그런 일 없었어요. 그냥 공부만 했으면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샀으면 오히려 좋았던 거고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에 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신규에 산다고 하면 지금부터 사가지고 떨어지면 더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 비중 조절의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시청자님 지금 비중 20%로 고정시켜 놔버렸고 뭐 매수가도 44,000원으로 고정시켜 놨잖아요. 그죠? 남들보다 2발, 3발, 4발 지금 내수 정도는 접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하면 안 될까요?
네, 안 되겠네요. 네, 불리하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할 거면은 남들보다 더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3만 원에서 2만 5천 사이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한 3, 4개월 정도 자리를 잡느냐 안 잡느냐를 체크하고 매수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리 잡는 거 정리를 좀 하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저는 제가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저 사람 너무 차갑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식은 따뜻하게 해가지고 돈 못 법니다. 위로하고 뭐 여러분들과 함께 뭐 같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뭐 후회를 하고 미련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못 벌어요. 주식 시장은 무조건 차갑게 해야 됩니다. 머리는 차갑게 해야 되고 정말 말대로만 살아야 되는 곳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면은 항상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당장 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망치고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지금 당장 사야 될 것 같다 해서 샀다가 물려 계실 거고 지금 당장 추가하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다가 또 물려 계실 거고 지금 당장 손절해야 되겠다 생각했다가 또 올라가는 걸 보면서 또 지금 당장 따라 붙어야 되겠다 하면서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런 게 왜 생기냐면 마인드 때문이에요. 주식은요 아는 게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깊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뿌리가 뭐냐? 마인드입니다. 그런 마인드와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되는 거 한 끗 차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녁 오후 8시에 저랑 여러분들과 나눌 계획이니까요. 오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가시고 항상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저를 만났으면 제가 여러분들 위로해드리고 힘도 같이 먹고 힘들어해드리고 해드릴 수 있는데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을. 그러면은 냉정하게 배우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샘시에넨스 이름부터가 이상하죠, 그죠? 이런 기업을 매수하셨는데 4,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전망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요, 전망을 생각하다가 망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주식 시장에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전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는요. 싸니까 비싸지는 거고 비싸니까 싸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샘시에넨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우리가 싼지 비싼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들을 상장 이후로 어디까지 빠져내려가야지 싼 자리인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상장 때부터 거품이 껴가지고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를 사실 거였으면 샘시에넨스와 같은 이런 기업을 사서는 안 됐죠. 다른 기업을 샀어야죠. 시장에서 충분히 평가를 받고 인지도가 있는 기업으로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신규 상장주가 많이 빠진 것 같다라는 그냥 단순한 일념으로 매수하셨는데 신규 상장주는 단순한 일념으로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기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가 싸다, 비싸다.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샘시에넨스가 내가 보기엔 저평가고 지금이 싸다 또는 비싸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이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구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적점 그리고 고점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시청자님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자리에 4,100원이 싸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다른 기업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는 단기로 봤을 때 차트가 지금 3,700원까지 밀렸다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가 저점이라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기준을 잡고 3,700원 무너지면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 종목이고 나중에 떨어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NS에 대한 그 기업의 분석, 공부 더 해보시고 난 이거 믿어 의심치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하실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전망 공부하실 그 시간에는 지금 3,700원에 손들하는 차트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전 좋을 거라고 봐요. 대신에 이 기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20% 정도 추가 매수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당연하죠. 지금은 시장이 빠져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가능한 기업은요 거의 없어요. 시장이 아직까지 바닥을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넷마블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추가 매수 포인트가 왔던 것 같고 지금 손실률이 커져 있고 한다 하더라도요. 매수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늪이라고 하거든요. 늪에 빠졌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뭐 동아줄이 내려
내려온다든지 그런 어떤 탈출의 기회가 생겼을 때 올라가야 되는 거지 막 발버둥 치면 더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 당장에 뭐 적자가 나고 있다, 뭐 안 좋다 하면서 증권사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어차피 살 생각에 사람들은 없어요.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최저점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 모두가 손실 중입니다. 샀던 사람들은 모두가 손실 중이에요. 그러면은 그 손실 중인 사람들 중에서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겁먹고 팔아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파니까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주가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남들이 팔아내면 올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팔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면은 아니 이렇게 안 좋은 기업을 이렇게 안 좋고 안 좋다고 하면서 뭐 적자가 난다고 하면서 왜 주가가 안 내려가지? 안 내려간다는 건 누군가가 산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안 좋은 기업을 왜 사지라는 의심을 가지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주가를 방어해줄 만한 어떤 세력이 보이진 않는 거고 그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추가 매수를 고민해야 되겠죠. 지금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요. 요거는 사실 시장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이 다 빠지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기다려보시면서 시황을 조금 더 이렇게 귀 담아서 들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15만 4천 원에 14% 매수를 했는데요. 추매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마찬가지죠. 종근당이라는 기업도 시장 따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추가 매수를 잘 했을 때 탈출하기가 쉬워지긴 할 겁니다. 근데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라고 한다면요. 저한테 도와달라 하지 마시고 주변에 가족분이나 친구분들이 있다면 추가 매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뺨 좀 때려달라고 그러세요. 나 좀 때려주라. 나 숟가락으로 좀 때려주라. 나 어떻게든 추가 매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든 간에 뒤통수를 때리든 뭐 발로 주차하든 내 좀 어떻게 좀 해줘봐.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제가 만약에 옆에 있으면 해드릴 수 있는데 옆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추가 매수를 왜 자꾸 생각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드리고 그렇게 이야기해드렸는데 지금 추가 매수 괜히 하셨다가 피 보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다른 전문가들 이야기, 다른 사람들 전문가들이 지금 막 추가 매수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셨다가 지금 피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당하시고도 아직까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세요? 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시장이 다 빠지면 충분히 해도 되는 것을 왜 지금부터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장이 자리를 안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근당도 주구장창 내려가고만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 모습은요, 시장이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안 된다. 추가 매수가 가능한 기업인가라고 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았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한다면은 제약바이오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올 하반기에 이제 잡주들이 먼저 움직였고 내년 상반기에는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막 제약바이오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전에 아마 추가 매수 포인트가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가능한 기업은 맞으나 지금은 아니고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는 게 맞다. 만약에 정말로 추가 매수가 정말 고민이 된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때려달라고 부탁을 해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이제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이마트 97,000원에 10%요. 이마트를 97,000원에 10%요. 추가 매수 안 됩니다. 네네. 아직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아유, 훌륭하시네요.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거 바닥이라는 게 생각이 들까 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상담으로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한 5시간 동안 강의해야 되는 걸 지금 한 2분 만에 알려달라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골프를 잘 치는 방법을 지금 당장 2분 만에 설명해 주세요 하면 그거 알려줄 수 있는 프로 아무도 없어요. 네, 시간과 노력과 경험과 레슨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쌓여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을 당장에 어떻게 알려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차차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제 방송도 보시고 유튜브도 오시고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배워가시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당장 이마트가 뭐 저점인지 바닥인지 차트를 보면서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네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요. 주식에 빠져 있다 보면은요. 이 전체가 무너지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숲이 다 불타고 있는데 나무만 보고 있다 보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주식을 처음 딱 입문하고 나면은 항상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종목 발굴, 차트 분석 이런 걸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경제부터 배워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볼 줄 알아라. 이 전체가 무너지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무너지는데 현금 들고 있으면 되지 왜 자꾸 주식을 사느냐라는 이야기랑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시장 무너지니까 얘도 원래 차트라고 한다면은 시청자님이 아마 저점이라 생각하고 샀던 이 10만 원짜리, 이 97,000원짜리가 저점 맞아요. 차트로는요. 지난 전저점이라고 부르고 이번에 박스권이 생길 수 있었고 저기서 반등이 나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공부를 좀 했다면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사봤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공부를 잘못했나 싶은데 아니요. 지금 공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얘가 일반적인 시장이었으면 저기서 반등이 거의 90% 확률로 나와요. 아, 네네.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니까 어떻게 됐죠?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차트를 잘못 빼왔나, 내가 저점을 잘못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지금 엉터리인데 공부하겠다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지금 주식 공부하시려면 지수 공부를 하시고 경제 공부를 하시고 금리 공부를 하시고 환율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우리 경제학 박사처럼 공부할 필요 없어요. 뭔지만 대충 알고만 있으면 돼요. 왜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물가인데 물가가 지금 뭐 금리 인상으로 잡히나 안 잡히나 안 잡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지금 잡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박살나고 있는데 이거는 박살나게 되는 게 뭐 금리 때문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거품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품이 왜 생겼는가?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이죠. 돈을 풀었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거품 생겨 있는 게 빠지고 있는 그 과정인데 그럼 돈을 왜 풀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이었죠. 코로나 아니었으면 풀면 안 됐던 시기였어요. 이런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공부할 게 참 많죠, 그죠? 네, 방대합니다. 주식은 이거 이마트 하나 띡 공부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장이 자리를 잡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놓은 거에 있어가지고는 후회하거나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고 가세요. 추가 매수는 장이 다 빠졌을 때 해야지 얘를 보면서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마트에 대한 고민은 그만하시고 차트에 대한 고민 그만하시고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오늘부터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제가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세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저를 좋아하기 굉장히 네네. 힘든데 감사합니다. 전 그런 상담을 원하거든요. 아, 그렇습습니까? 아, 예. 네네. 뭐 제가 몸둘 바를 제가요, 모르겠네요. 전문가님.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네네, 한빛소프트를요, 네. 3,340원에 10%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3,340원요? 40원. 잘 사셨네요. 가격이 굉장히 좋은데요. 한 번 샀다가요, 올라갔는데, 3,900원이 거의 고점에 된 거 같아갖고, 못하고서. 아니요, 도로 그거는 내려왔다. 이제 고점을 어디로 볼 건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간을 어디로 볼 건가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초등학생 애가 한 명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초등학생 아이가요. 근데 그 초등학생 1학년 애가 지금 키가 뭐 한 110cm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걔가 앞으로 평생 클 수 있는 키를 생각한다면 뭐 180이 될 수도 있고 뭐 170이 될 수 있고 190까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쵸. 근데 6개월 뒤에는 얼마나 클까요? 하면은 180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네. 6개월 동안 갑자기 70cm가 한 번에 확 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기간을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점이 어딘가는 달라지게 돼요. 만약에 네네. 한빛소프트를 내가 20년을 바라본다면은 솔직히 저 고점 16,000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16,000원 한번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네.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합리적인데 지금 오늘 사놓고 나 한 달 뒤에 16,000원 보고 있습니다 하면 그건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시청자님이 지금 3,900원짜리, 4,000원짜리가 고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당장 눈앞을 봤기 때문인데 조금만 네네. 기간을 늘린다면 얘는 6,000원까지 튀어오르는 힘이 있는 기업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멀리 가져가겠다 생각한다면 사실 6,000원까지 가져가는데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기업은 아니란 말인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목표가는 달라지겠죠. 그죠? 네. 예, 저는 시청자님이 지금 너무 단기로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격도 잘 잡았고 한빛소프트라는 기업이 지금 적자는 조금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는 좀 나고 있고 네네.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기업도 게임 보급도 하고 있지만은 드론 사업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엮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쪽들의 성장이 앞으로 좀 눈에 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드론 택배가 내년부터 이렇게 시험 운행을 한다 하더라고요. 드론으로 이렇게 택배를 보내요. 배달도 보내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뛰어 올라갈 가치가 있는 기업인데 지금 당장에 3,900원까지 올라왔다고 저거에 만족하고 나가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냐라는 거예요. 잘 샀는데 가격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님. 조금 멀리 보자라는 거고요. 내년 말 네네. 정도까지만 들고 가시면서 6천 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요 6천 원 이상까지 네네. 노려보는데 만약에 빠진다면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2천 원에 가깝게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멀리 보시고 큰 꿈을 좀 키우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방금 상담을 보고 한빛 소프트 사시는 그런 분들 없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담을 보면서 사는 것만큼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이분에게만 맞는 상담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한빛 소프트를 들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대응하셔도 좋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은진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항상 네, 어떤 게-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CJ CGV 19,500원에 20%인데요. 네. 3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한 16,000원쯤에 손절하려다가 놓쳤어요. 3분기 실적이 왜 좋아질까요? 추석 때 그 연휴 때 사람들이 좀 영화도 많이 보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유, 그래요? 추석 때 차례 안 지내고 다 제가 너무 잘못 뭐, 생각했나 봐요. 아, 영화를 보러 갑니까? 추석 때 제주도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는 들었는데 영화관 가는 사람 많다는 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네, 뭐 상상을 그렇게 해보시는 것 자체는 좀 좋은 시도였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핀트가 좀 잘못 맞았던 거지. 뭐 다른 사람이 뭐 전망이 좋대요, 뭐 이렇대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발전적인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건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고 사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경험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상담의 질이 전부 다 안 좋잖아요. 뭐 좋다고 해서 샀어요. TV에 좋다고 해서 누가 좋다고 해서 샀어요. 이러잖아요. 전부 다. 근데 시청자님 지금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방향이 조금 잘못이 됐던 것뿐인 거지. 저는 충분히 아주 훌륭한 투자 방식이었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방식을 그대로 살려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방향성이 잘못된 건 앞으로 좀 잡아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영화 산업 자체가 하향 산업이죠. 지금은요. 왜냐하면 천만 관객 동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요즘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관을 간다기보다는 뭐 빔 프로젝터라든지 TV를 좋은 거 산다든지 홈시어터를 한다든지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그냥 이제 뭐 OTT라고 하잖아요. 그게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안 가다 보니까 굳이 가야 되나라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CGV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체질 개선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예전에 CGV 한 매장에는 한 5, 60명의 직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10명도 안 되는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얘들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 이렇게 계속 그냥 주가가 박살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변화가 생길 때까지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은 사실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장이 바닥을 잡고 올라오면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은요. 장이 깊게 한번 빠지면 추가 매수 하시고요. 장이 깊게 안 빠지고 버티다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예. 매수가 같지는 오겠죠. 네, 올 것 같아요. 근데 장이 깊게 빠지면 탈출이 더 쉬워져요. 왜냐하면 지금 2만 원까지 올라오길 기다리는 것보다 장이 한번 깊게 빠져버리면 얘가 한 10,000원이나 한 9,000원까지 한 번에 푹 일시적으로 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9,000원에 딱 때려버리면요. 매수가가 13,000원, 12,000원까지 떨어지게 돼요. 시청자님 매수가가. 그러면 2만 원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탈출이 빨라지겠죠.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시청자님한테 오히려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한번 깊게 빠지면 10,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만약에 깊게 안 빠지면은 그냥 홀딩 하시면 아마 본전 정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올라온다. 그렇게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투자 방식을 절대로 바꾸지 마시고 그렇게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추가 매수 고민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놈의 추가 매수 이젠 좀 안 하면 안 되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될 때 화끈하게 하자고요. 지금부터 막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화끈하게 하는 그날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해도 된다고 할 때는 화끈하게 해도 된다고 말씀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관망하면서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